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킹스탁의 서지안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저희 바이킹스탁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킹스탁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이 뉴욕 증시는 환호했습니다.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다우지수가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바톤 이어받아서 아주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은요, 이 따뜻하다 못해서 아주 뜨거운 수익을 실현해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뜨거운 수익 함께 맛보고 싶으시다면 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희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의 무료 추천주와 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추가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무료 테마 리포트인데요. 요즘 가장 핫한 STO와 반도체, 테마, 이렇게 반도체와 로봇에 관련된 테마 리포트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요것도 저희가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두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1212입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한선호 3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이킹 스탁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선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수익이 너무 확실하시다 보니까 네. 전문가님 오시는 시간이 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네. 오늘도 전문가님 기다린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선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 소식 기대감에 국내 증시가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사실 시장이 오늘 한 절반 정도 종목이 올라가고 또 절반은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조금 더 내가 어떤 업종의 종목을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 주식 투자라는 건 좀 새롭게 신선하게 올라오는 업종들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또 다가가셔야 되는지 그렇게 선호 종목들을 제가 모아서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더 좋은 수익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또 좋은 종목 준비했으니까 이에 따른 투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시황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장이 정말 잘 갔어요. 네. 반도체주, 제약바이오주, 다양한 분야가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장이 좋았던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황부터 살펴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이슈예요. 파월. 금리 정점에 도달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거죠. 우리가 금리 인하가 다 되고 난 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금리는 어제 FOMC에서 동결을 했어요. 동결 뒤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점도표를 연결해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파월이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 따른 시세가 다우존스 또 나스닥 1.38%가 올라갔거든요. 나스닥은 그렇게 시세 상승을 보이고 오늘 열리는 미국 나스닥 선물 시세에서도 0.5% 정도 추가 상승 시세를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완만하게 시세 상승을 이끌어 갈 텐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아셨던 이슈들은 또 조금 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새로 발생될 이야기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주식시장의 스토리라는 거는 내가 항상 새롭게 좀 다가가고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왜 이 업종은 이전에 이야기가 좋았고 강세를 보였는데 왜 최근 시간에는 못 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제가 한번 이 다음
시간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연이어 같은 비슷한 이야기예요. 내년 기준금리 3차례 인하를 하겠다. 0.25씩 3차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0.75에서 1% 정도를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실 국내 시장 금리는 현재 미국과 2%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내린다라고 국내에서 금리를 쉽게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는 저는 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 거고 왜냐하면 미국 금리로 인해 이 환율이 정해지거든요. 그런 환율에 대한 부분을 기대했을 때는 금리 인하 소식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OMC 금리 인하 시작 달러 약세 영향 1290원대. 어제 달러가 한 1.5%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급락을 했어요. 제가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차트에서 보시면 금리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금리가 인하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 달러가 오히려 약세를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더 국내 시장에 투자하기가 더 좋은 시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요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발표, 모든 산업에 100만 대 이상 보급.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그리고 로봇 이쪽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하고 협약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 두산 로보틱스 너무 많이 올라왔던 업종의 종목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더 신선한 걸 원하지 이전에 계속됐던 이슈가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CXL이 붙은 테마, 이게 반도체에서 새로운 그런 이슈가 되면서 급등을 보였던 업종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는 사실 여기가 약하죠. 왜냐하면 이미 고가를 다 그린 종목이 물론 내려오긴 했어요. 고점 대비는 내려왔지만 다시 여기까지 되돌리기에는 이런 이슈 정도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로봇주도 성장주예요. 금리 인하에 호재를 받는 업종은 맞지만 그래도 지금 올라온 가치 대비가 사실 조금은 높은 고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뉴로메카라는 종목, 저희가 노라톡방에서 운영했던 종목인데요. 그 종목은 개별적인 호재로 또 강세를 보였으니까 조금은 앞으로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로봇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XL이라는 게 최근에 이슈가 됐어요. 제가 이름이 멋있다라고 맨날 여러분들에게 농담 삼아 했던 이야기.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 CXL 관련 테마로 급부상하면서 최근에 올라왔던 상승폭이 한 75% 정도 돼요. 제가 언급드리고 난 뒤부터 한 45% 정도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좀 새롭게 연결되는 테마가 어디인지, 그리고 옛날 HBM 관련주, 뭐 예를 들어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왜 못 올라오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그만큼 많이 듣고 알고 계시잖아요. 신선하지가 못하잖아요. 물론 지금 가격 유지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그게 앞으로 더 좋은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지금 고평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좋은 매수세가 몰리지 않는 이유고 그 종목이 못 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온 디바이스 AI 여기서는 어버브 반도체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CXL 테마로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큐오카 네이버 구글 점유율 탈환 국내 검색 시장에서 1위 좋았던 이슈 같아요. 이로 인해서 사실 네이버의 강세도 있었지만 네이버 하면 또 우리나라 카카오잖아요. 카카오가 최근 정말 달라지고 있어요. 저만큼 최근에 카카오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안 좋으면 안 좋다. 이 회사는 지금 당분간 안 된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회사가 뭔가 경영쇄신하고 혁신을 다시 바꾼다라면 저는 좋은 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달라지면 되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 뒤에 내가 그거를 개선하냐 안 하냐 너무 중요한데 카카오 저 역시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할 상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증시에 악효과를 받았고 그마저도 나에겐 좀 악재로 다가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카카오가 하는 행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고 네이버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서 1위 다시 굳건하게 굳히면서 앞으로 이쪽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슈에 내가 관련 종목을 뽑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1,200원대로 내려왔어요. 물론 1,300원에서 얼마 내려오지 않은 1,293원에서 제가 찍어드린 건데 어제 보세요.
금리 인하 소식에 미국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인하가 된 건 아니에요.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주식시장은 향후 6개월, 1년 앞을 지금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왜 현실과 다르냐면 앞에 미래의 가격을 지금 거래하니까 조금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신다면 어제 음봉은 저는 조금 이 가격줄이 크게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점이 이미 여기서 낮아졌어요. 뭐 차트로만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더 고점이 낮아진 형태잖아요. 물론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조금 더 약세를 그리면서 시세가 1270원, 50원 이 정도까지는 아마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환율과 주식시장의 관계 이 부분을 꼭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시장이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과 이렇게 시장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요, 이미 이런 이슈들로 수익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적중하는 무료 추천주들과 또 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도 준비했는데요. 저희 테마 리포트는 STO와 반도체 그리고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착순 딱 100분께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서둘러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1212입니다. 혹시 이 방법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한선호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어서 바로 수익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어보브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테크윙 수익 쫙 내시고 네. HLB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기도 너무 벅차요. 몇 가지 좀 사례를 들어서 저 네. 전문가님이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수익들 그리고 어떻게 올려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 지금 수익 중에 더 묵혀야 되는 이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뉴로메카 제가 로봇주 반등이 있을 거라고 한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 쪽으로는 일정이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남아있고 투자 소식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보다는 로봇주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저희 뉴로메카를 좀 공략했는데 어제 급등했었던 이슈가 있어요. 사실 오늘은 한 2% 정도 올랐던 걸로 제가 봤는데 어제 10% 이상 VI까지 걸리면서 상승을 크게 그렸죠. 어제는 좀 개별 호재가 있었어요. SK 네트워크 쪽에 총판권을 좀 확보했다는 소식에 뉴로메카가 강세를 보였던 건데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었고 앞으로 로봇주를 본다라면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로봇 그다음에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그래도 개별 호재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기 좋고 투자하기는 좋다. 그런데 이전만큼 정말 강한 시세 로봇주들 정말 저점에서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시세들은 대부분 1차 파동, 첫 파동에서 크게 그려요. 그 뒤에는 사실상 좀 약세가 있어요. 하지만 로봇 쪽이 아직 괜찮다는 건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로봇주는 정말 성장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정말 좋지 못해요. 하지만 이 매출이 보태주지 못한다면 주가는 사실 올라가긴 해요. 기대감에. 하지만 이 매출이나 회사의 펀더멘탈 가치적으로 그 가치를 유지 못하는 건 가격이 하락하게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 로봇은 조금 더 미래 전망이 밝고 투자할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그런 업종이라고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이킹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러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 제가 여기에서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세가 잠잠할 때 항상 제가 주가가 하락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기대감의 상승을 보일 종목을 알려드리거든요. 그에 맞게 제가 9,5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추가 상승 보이면서 11,000원까지 갔다 왔어요. 11,000원까지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종목을 보유하고만 그냥 며칠 걸렸을까요? 한 2주일 걸렸거든요. 2주일 만에 시장 하락하고 막 급등락 볼 때 별로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쉽게 15% 구간에 우리가 올라왔고 제가 오늘 스타킹 시간에 HLB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종목이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HLB 생명과학은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HLB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 회사도 동일한 흐름을 그렇게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승된 요인은 물론 라보세라닙이 앞으로 임상 3상에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뭐 신약 블록버스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이 바이오 업종에서는 금리가 정말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치명적인 악재로 다가왔다가 이제 다시 호재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 임상을 한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요. 근데 이 금액을 다 우리 회사 가진 돈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이쪽 저쪽 땡기고 돈을 끌어다 쓰고 이러니까 금리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가로막고 안 좋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앞으로 금리가 인하한다 이런 이야기는 바이오나 게임 뭐 또는 반도체 기술주 이런 모든 성장주들이 좋은 호재로 그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HLB가 오늘 좀 호재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이제 수익 구간이 뭐 10% 구간에서 제가 찍어드렸는데 오늘 최대 수익은 15%까지 나왔고요. 한 10에서 12% 정도 수익 구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1,800원에 마감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더 보유하고 지켜보셔도 좋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버브 반도체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 30% 수익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에요. 사실 제가 이때 9,000원, 8,990원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캡처를 찍어서 보니까 그때 이후로 한 3거래일 만에 30% 정도가 올라온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한미반도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는 이전에 물려서 갖고 있는 HBM 관련은 대부분 이슈를 다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들어와서 그게 좋은 이야기고 그게 전망이 밝다? 아니 그렇게 너무 쉽게만 생각한다라면 주식으로 못하는 사람이 없죠. 주식이란 룰이라는 걸 이해한다라면 이미 그런 시세 흐름에 이슈를 받고 올라온 건 그 기대치가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뭐예요?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안 좋았죠. 저번 분기에도. 근데 앞으로 분기에도 SK하이닉스로 수주 발주가 예상보다 덜 나오거나 낮게 나온다라면 주가는 당연히 유지를 못하고 빠지죠. 그거를 이해한다면 지금이 고평가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고 왜냐하면 새롭게 이슈가 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30% 40%씩 막 올라가는데요. 제가 퀄리타스 얘기했을 때부터도 한 45% 이상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새로운 재료, 새로운 이슈들에 더 귀 기울이고 그런 흐름을 가지는 종목을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를 조금 더 새롭게 발전하고 내가 조금 모르는 종목이더라도 항상 다가가는 그런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종목이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까지 많은 이슈로 많은 뉴스로 만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새롭게 가는 그런 종목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다음 종목 테크윙이에요. 제가 반도체 여러분들에게 진짜 얘기 안 하다가 딱 세 종목 얘기했어요. 네. 그거는 어버브 반도체, 테크윙, TFE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30%, 테크윙이 어제 급등을 했어요. 어제 시장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어제 정말 안 좋았습니다. 오늘이야 사실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을 한 건 맞지만 어제 안 좋은 시장에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올라갔어요. 네, 후발주자로. 그렇게 본다라면 사실 어버브 반도체 30% 먹고 매도하고 테크윙 사놨으면 또 한 번 12%, 13% 이런 수익 또 받아갔던 거예요. TFE는 이미 16% 이상 올라왔었고요. 그러니까 세 종목 합산으로 보면 30%, 16%, 16%인 거예요. 정말 반도체 딱 한 번 공략해서 2, 3일 만에 나올 수 있는 수익치고는 정말 높은 수익입니다, 여러분. 뭐 3%, 4% 올라갔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려요. 하지만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제가 시장을 보는 눈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그때 당시 게임주 얘기할 때도 아무도 게임주 안 볼 때 저는 말씀드려서 위메이드 95%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투자 전략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미묘함을 이해하고 시장이 돌아가는 그 순환매가 앞으로 발생될 걸 미리 아는 거죠.
그래야 돈이 나를 거쳐가는 거지. 위메이드 다 올라간 걸 분석해서 사서 오르고 내리고 잘 오르지도 못해요, 지금은. 왜냐면 여러분 단기적으로 95%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아무리 게임주가 좋다라고 얘가 30%를 더 가야 된다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럼 최근에 게임주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카카오 게임주 오늘 8% 올라왔어요.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있다라면 다른 게임주를 또 공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을 한다라면 정말 넓게 보시는 게 좋고 여러 종목들을 다루시는 게 수익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방송 종목들 한번 나열해서 봤는데 위지익 스튜디오 사실 어제까지도 좋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소 급락하는 모습으로 그래도 최대나 42%.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널뛰기 중인 전문가님의 수익 현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살펴보는 오늘의 스타킹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먼저 업종 보실게요. 요즘 제약 바이오 섹터 정말 잘 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음주운전 이슈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도 올라왔고요. 또 야스와 LG 디스플레이 이슈로 OLED 섹터도 움직였습니다. 관련해서 종목 만나볼게요. 네, 아이진이 150억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오늘의 스타킹에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픽이죠. HLB 생명과학도 신약허가 기대감에 올라왔고요. 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에 관련 특허를 보유한 덕양산업이 오늘장 스타킹에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업종과 종목이 올라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시청하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이거 같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바로 전문가님 만나뵐게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의 효자 종목은 뭘지 전문가님의 픽 바로 공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HLB 그리고 앞타바이오 그리고 덕양산업 이렇게 세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지난 그 방송 종목이 보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에서 제가 사실 바이킹 종목으로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으로 뽑은 종목도 이 안에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고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고 여기 이 바이오 종목이죠. 아이진. 이름이 귀여워서 저는 많이 눈이 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고 그 뒤에 바이오 강세에 오늘 좀 상한가를 그렸던 그런 종목이라 여러분들이 여기 이 기술 특례 쪽으로는 아마 첫 상장했던 기업이 아이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술 특례로. 그래서 최근에는 좀 시세가 안 좋아요. 예전에 근데 바이오 정세 때 좋았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안착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HLB는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앞타바이오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바이오 종목이에요. 정말 제가 좀 선호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원익큐브 재밌죠? 이 종목은 이전부터 이제 폴더브 관련주 이런 시세로 또 시세를 보이다가 또 예전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 정말 테마로도 많이 엮였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드릴게요. HLB 일단 HLB 생명과학보다는 더 강한 그런 시세를 보여요. 근데 꼭 HLB가 강하지 않습니다. HLB 생명과학과 좀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진짜 장대 양봉이 진짜 상당히 크게 샜어요. 예. HLB 생명과학과 거의 차트 흐름이 유사할 거예요. 아까 이런 시세 흐름에서 HLB 생명과학도 이렇게 올라갔고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펴보기에는 아마 HLB가 바이오 쪽에서는 좀 우두머리를 했던 그런 예전 그러니까 2차 전지 올라갈 때 에코프로스 했죠. 그런 식으로 진짜 우두머리를 한번 몇 번은 가져갔던 그런 종목이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기에는 바이오 업종에서는 그래도 3픽 안에 넣어놓고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라왔으니까 전 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HLB 생명과학 살 때만 해도 이걸 또 왜 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올라오고 나면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보시면 라보세라니 간암 인상을 3상 통계적 유익성 확보를 했고 현재 FDA 신약 허가를 해둔 상태예요. 하지만 이 이슈가 이전에 이미 다 나왔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는 거냐면 주식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호재를 받았고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는 악재였죠.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면 다시 성장주인 바이오 쪽을 봐야 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병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인두암, 비소세포 폐암 등 이쪽에서 포스트 간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면서 그러니까 향후 또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HLB가 뭐 라보세라림 하나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개발을 한다라면 또 그에 따른 이슈가 더 증폭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단편적으로 지금 뭐 10% 15% 수익 중에 이거를 뭐 매도할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길게 한번 끌고 간다라면 정말 한 50%에서 70%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HLB 생명과 HLB 같이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이에요. apta바이오. 일단 apta바이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주봉까지 한번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 apta바이오라는 종목이 상장됐을 때 저는 이 회사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시장에서도 그에 맞게 6,000원짜리가 6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6,100원, 62,100원. 물론 이때는 이제 코로나 특수에 조금 더 거품을 그렸던 건 맞아요. 코로나 특수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진짜 너무 거품을 물고 올라갔던 그런 고가예요. 물론 이런 고가에서는 사란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데서 투자는 위험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때 상승됐던 시세를 알아야겠죠. 이 회사가 이때 당시 왜 이슈가 됐냐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은 원래 이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됐고 apta바이오가 그때 당시 나왔을 때 췌장암 관련주로 나왔었어요. 췌장암 관련이 되게 무서운 거 아실 거예요. 그만큼 사망률도 높고 완치되기가 어렵다. 그런 이슈 때문에 apta바이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정말 엄청나게 췌장암 쪽으로 좋을 것이다. 라는 이슈가 많이 돌면서 강세를 보였던 그런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다 없다를 봤을 때 저는 바이오 회사에서 기술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고점은 거품이 그만큼 강했다라는 건 그만큼 하락을 하게 돼도 많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주가를 봤을 때 너무 고평가다. 이런 주식은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고 난 뒤에 최근 바닥 구간에서 되돌리는 거라 여러분들이 정말 부담 없이 보기에 그렇게 좋은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음봉으로 강하게 내려갔어요. 어제 정말 시장이 좀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소식이 없었던 상황이라 그렇게 이 파란색 음봉 내려간 가격을 다시 빨간색 양봉으로 되돌리는 시세가 너무 세요. 이게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시세가 그려지는 게 바닥에서 여기가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11,000원, 12,000원 구간에서 지금 올라봐야 8,690원이에요. 네. 거기다가 시세가 거래가 조금 붙으면서 올라왔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기에는 기술력도 있고 앞으로 성장주 바이오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apta바이오를 꼭 공략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강조하는 거는 퀄리타스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 이런 식의 흐름을 보였을 때예요. 그렇게 보이고 난 뒤에 들어가도 충분히 40%, 50% 이런 수익들 챙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HLB는 이미 올라갔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앞으로는.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내가 일 보고 왔더니 한 20% 더 올라가 있어. 그럼 나 좀 팔아볼까? 한 두 주 팔고. 이런 식으로 보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된 거고 apta바이오도 이제 앞으로 내가 끌고 간다라면 그런 식으로 매수 단가를 잘 가져온다면 10,000원 위에서 놀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240에서 중기 저항 때도 돌파를 하게 되네요. 그렇게 따지면 시세는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실 종목 apta바이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도 제가 정리했으니까 네. 췌장암 치료제 APT1이었어요. 이게 주목을 받으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화려하게 상장되었고 이 부분이 최근에 하는 거예요. 아이수지 낚시부라고 하는데 이 보통 이제 조영제라는 걸 맡게 돼요. 근데 이 조영제로 인해 급성 신장 이쪽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돼서 치료제를 임상하고 있고 이게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아마 2상 지나서 3상까지 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pta바이오. 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덕양산업인데 오늘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거예요. 미국 정부가 모든 신차의 음주운전 자동 방지, 그러니까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안 걸리게 그렇게 장치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이걸 안 할까요? 미국 선진국이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동차에 그런 식으로 장치를 넣는다라면 되게 좋은 법인 것 같아요.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덕양산업도 괜찮지만 또 덕양산업 말고 이 음주운전 관리해서
이거를 또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도 같이 보시는 게 좋고, 덕양산업이 아마 제가 오늘 봤을 때 찍었을 때는 28%까지 올라갔을 때 찍었어요. 근데 이제 상한가를 쉽게 못 가다 보니까 이 시세가 조금 미끄러지면서 아마 15% 정도에 마감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공략한다, 그럼 덕양산업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차트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윗꼬리를 남긴 이 상승에서는 시세 첫 상승 파동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다가가서 매매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가 괜찮아요. 저는 이 이슈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봐요.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조드리는 이유가 시장에서 그래도 신선하게 다가왔던 재료고 앞으로 계속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부분에서 살펴보고 또 관련 종목들을 요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양산업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앞타바이오 두 종목은 특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보셔야 하는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내가 아직 매도 타점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어서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적중하는 무료 추천주들과 또 장에 대한 각종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끝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를 준비했는데요. STO와 반도체, 로봇에 관련된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착순 딱 100분께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1212입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요. 문자 들어가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에 메시지 내용에 한선호 3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세이킹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 뵐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이 잘 갔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던 게 의외로 이렇게 잘 가다 보니 고점에서 샀다가 또 물린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진짜 너무 많죠.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님의 또 가장 전매 네. 특허가 저점에서 미래를 보면서 네. 미리 저점에서 이렇게 그럼요. 사서 수익을 많이 실천하시는 네. 게 또 우리 전문가님의 거기 때문에 한번 그런 안목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드려도 제가 하루 종일 말씀을 드리거든요. 노란톡방에서. 진짜 고점의 주식을 뭐 한다고 이렇게 좋아서 하냐. 진짜 그걸 너무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짜 잔소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 주식론은 정말 제가 저점에 사고 일 보고 왔더니 한 20% 30% 올라있고 기분 좋게 수익을 보는 걸 원하는데 너무 고점의 종목 그 3%를 먹자고 마이너스 20%를 감당한다? 거기서 분석하는 게 거래량을 분석한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라는 거 거래량이라는 거 믿고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뭔지 아세요? 올라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거래량은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 상승할 종목을 맞추는 거랑 거래량 뭐 터진 걸 가지고 세력을 분석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은 올라오고 난 뒤에 거래가 터진 게 세력이 들어왔다라면 여기서 거래를 하는 건데 그럼 그렇게 너 주식을 잘 알면 왜 여기서 여기 갈 종목을 맞춰야지 왜 다 올라온 걸 보고 거래를 해서 이거 여기서 진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맞추는 거 여러분 뭐 아니면 도도 안 돼요. 50% 확률도 안 돼요. 그만큼 되게 어려운 게 거래량이 붙고 난 뒤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투자자는 너무 많아요. 세계에 우리나라 시장만 봐도 이 한 종목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다 달라요. 누구는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해요. 근데 누구는 여기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도 해요. 근데 그 3만 명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된다라고 보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보는 주식론은 이거예요. 그럼 저점에 사서 앞으로 거래가 붙여서 상승할 종목.
이 2만 명, 3만 명이 좋다고 달려들어서 사는 종목. 이걸 내가 미리 사자. 이거만큼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물론 어렵겠죠. 그게 처음에 뭐 1, 2년 만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 뭐 15년, 18년 주식을 하면서 정말 오래도록 갈고 닦은 게 이 기술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너무 올라간 걸 거래량을 가지고 뭘 한다? 이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거래량 터진 종목 상승한 거 뭐 그걸 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오늘 올라온 종목 가지고 얘기해서 뭐 분석하면 저도 그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한 3시간 동안 떠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진짜 주식은 좀 저점에서 앞으로 거래가 붙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걸 맞춘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저점에서 어떻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나 이런 부분들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큐리옥스 바이오를 제가 또 준비한 건 물론 수익을 많이 봤어요. 뭐 이때 당시 30%에서 45%까지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나름 나쁘지 않았던 수익이었어요. 30%면은 정말 괜찮았던 수익이죠. 그때 당시 시대가 이거였으니까 한 7거래일 만에 올라왔던 수익 45% 정말 높았고 달콤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뒤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접근하기엔 부담스럽다. 가격 조건이 조금은 높다. 이 부분을 몇 번 강조드려서 말씀을 또 드렸고 그에 맞게 주가는 최근에 오르고 내리고를 좀 반복하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위메이드도 여러분 고점을 한번 올라가서 1차 파동이 있고 난 뒤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21선과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뭘 하냐? 다른 시세가 좋은 업종에서 종목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수익을 본 돈이 있다. 그럼 이제 살피셔야 되는 게 21선과 만나서 주가가 여기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기다가 카티 관련해서 앞으로 이슈가 더 될 거니까요. 그렇게 미래 전망이 그려져 있고 가격 수준이 이제는 덜 밀리고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 이제는 매수 시점을 다시 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메이드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공략해서 그 뒤에 60%가 한 번 더 올라갔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올라가고 난 뒤에 21선 타점에서 다시 잡고 뭐 흔히들 얘기해서 눌림목이라고 하죠. 뭐 그냥 지지점인데 눌림목은 전 진짜 모르겠고 그냥 주가의 차트를 그냥 기본적으로 살피세요. 저점 찍고 그냥 올라갔다가 파동 그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파동이라는 느낌을 내가 시세 흐름을 플로우를 타서 보면 되게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 눈독을 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잘 봐서 올라갔어. 그럼 분할 매도로 수익 확보를 하는 거예요. 고점 매도를 꼭 안 해도 돼요. 고점 매도가 얼마나 힘드냐면 그러니까 단기 최꼭대기에서 여러분들이 팔려고 하시죠. 주가가 올라갈 때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까 봐 못 파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할 때. 이거 팁을 한번 말씀드리면 자 그럼 올라가요. 그럼 내가 분할 매도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20주 뭐 30주 그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내가 고가 매도를 계속 분할로 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점에서 한 방에 다 팔겠다? 이게 왜 어렵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 종목에 3만 명 이상이 거래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내일 오늘은 2만 명이 매도를 많이 해서 더 내려갔어요. 주가가. 근데 내일 됐더니 오히려 시장이 변해서 2만 5천 명이 더 좋다라고 사요. 이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신도 못 맞춰요.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 완전 최고점에 매도하는 건 어렵고 그렇게 고가에서는 내가 분할 매도를 한다. 꼭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수익 볼 종목에서는 놓치지 않고 그렇게 수익을 잘 챙기고 다음에 또 들어갈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매수할 때도 분할, 매도할 때도 분할 이렇게 나눠가면서 좀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다시 매수하기에는 너무 좋은 그런 구간이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지지와 저항 이거를 꼭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인터플렉스예요. 인터플렉스 역시 여러분 스마트폰이 처음 막 우리나라 이제 보급되고 막 이슈를 그릴 때 그때 진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 회사가 영풍 계열적 회사인데 그때 당시 그 이후 애플과 관련이 좀 있었어요. 애플과 관련이 있으면서 애플 부품 관련 수혜로 큰 상승을 좀 보였던 종목인데 애플과는 이제 좀 이야기가 끝났어요. 애플 쪽으로 납품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 이 스마트폰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계속해서 삼성과 좀 이야기가 있고 이쪽으로 납품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뭐 지금 와서 갑자기 왜 스마트폰을 보냐? 근데 제가 보기에 스마트폰이 이 온디바이스 AI가 좀 나오면서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정말 넣으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새로운
그런 형태의 스마트폰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하향 평준화된 사업이 스마트폰 사업이긴 해요. LG에서도 그래서 철수를 했죠. 하지만 앞으로 삼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이에 관련돼서 저는 스마트폰이 조금 더 혁신적으로 변한다라면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 바꾸는 주기가 뭐 2년에서 4년, 5년까지도 써요. 그렇게 써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 뭔가 조금 진짜 색다르게 바꿔 나간다라면 저는 이전에 강세였던 이 인터플렉스가 지금 가격 수준도 너무 좋고 앞으로 미래 전망이 괜찮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신고 봤을 때는 물론 이때 당시에도 강세의 시대는 한 번쯤 있었지만 이때가 이제 5월, 6월, 7월 이때 기술주가 좀 좋았죠. HBM 관련 반도체 종목들이 좋을 때 이때 시대가 좀 좋았던 건데 그 뒤로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최근 이평선들을 타면서 이 241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돌파는 했지만 지지를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밀리고 난 뒤에 다시 이평선들이 이격도를 줄이고 다시 시세 상승을 한번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 원 초반 단가 이 구간에서 다가간다라면 정말 문제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고점을 찍었던 종목을 너무 큰 고점, 이건 고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상승은. 왜냐면 13,000원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요. 그거에 비한다면 뭐 지금 한 25% 정도 내려온 가격인데 그렇게 많이 내려온 가격은 아니에요. 주가에서 있을 수 있는 파동 정도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려간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 더 혁신적인 변화,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회사가 하는 이 인쇄 회로 기판 이쪽이 플렉서블 핸드폰 뭐 이렇게 말리고 또 뭐 여러 번 접고 이런 부분에서 이 PCB 쪽도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고 그런 기술력을 이 회사에서도 지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관련 종목에서 본다라면 인터플렉스 이 종목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랑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있죠.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BH 그리고 KH 마테 이런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 앞타바이오는 제가 2번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앞타바이오는 좀 넘길게요. 앞타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점에서는 차트적으로도 우리가 다가갈 때 너무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BB테크라고 이 로봇 업종인데 그래도 우리가 로봇 업종의 종목은 앞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뒤에 가격 이평선들을 다시 정배열하고 올라갈 채비를 좀 마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뉴로메카보다 많이 못 올라갔죠. 왜냐하면 뉴로메카는 어제 개별 호재가 있으면서 그럼 급등을 했던 거고 SBB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 급등을 안 했고 단기적으로도 지지 부분에서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라 여러분들이 로봇주를 한번 보신다라면 SBB테크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물린 것도 풀어주시는 전문가님의 명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전문가님의 불타는 수익률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내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야스입니다. OLED 산업의 핵심이죠. 반도체 장비 기업인 야스가 LG 디스플레이 차량용 OLED 수주권으로 내일장 바이킹에 올라왔습니다. 네,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야스였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 야스가 LG 디스플레이 수주권으로 관련이 있잖아요. 네. 또 어떤 호재가 있어서 가져오셨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주라는 게 앞으로 발생될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호재로 전망이 되고 LG 디스플레이가 이 회사의 지분을 15%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LG 디스플레이 자회사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항상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되고 같은 비슷한 업종이 아닌 조금 다른 종목들을
업종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OLED는 여러분들 요즘 많이 이슈가 안 되고 이에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 준비한다면 저는 이 야스가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OLED 종목 정말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SNU 같은 경우 뭐 최근에 강세를 좀 보였고, 그다음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를 또 많이 해먹었고 올라갈 힘이 없고, 그리고 야스가 있고 힘스가 있는데 힘스도 좀 별로.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괜찮게 보고는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OLED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정말 지금 시세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런 것들도 다 기억하고 있고 매일 이런 것들 업데이트해요. 앞으로 OLED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럼 그에 관련된 종목은 어떤 걸 들어가고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좋은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에서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OLED 관련 종목을 하나 좀 편입한다. 그럼 전 야스를 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시세가 내려오고 와 이거 진짜 징그럽게 내려왔네. 이거 진짜 되게 힘든 시대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내려올 때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이 고점을 갖고 있었다면 좀 아찔한 그런 종목인데 물론 지나간 과거예요.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과거에는 좀 정말 흐름이 안 좋았고 또 돌파를 시도했지만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난 뒤에 제가 바이킹 시간에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을 소개시켜드린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거의 시세가 없었던 거를 앞으로 시세가 있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거는 사실 오늘 급등을 하고 난 뒤에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OLED 장비 역시 여러분 성장주예요. 엄청난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호재를 받는 그런 업종이 되는 거고 앞으로 본다라면 OLED에서도 그래도 확실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보는 게 좋겠죠. OLED 증착 장비 쪽인데 이쪽이 이슈가 돼서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 강세 종목 있죠. 선익 시스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메타버스랑 많이 엮여 있었고 그에 따른 시세를 해먹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야스는 그쪽으로 뭐 전혀 이슈가 없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선익 시스템을 할 건가, 야스를 할 건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야스를 보죠. 왜냐하면 선익 시스템은 이미 시세를 해먹었고 올라갈 여력이 앞으로 발생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야스는 괜찮은 게 가격적인 조건도 오늘 종가 마감이 윗꼬리가 있는 양봉. 제가 좋아하는 캔들이라고 말씀드린 게 내일 들어가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윗꼬리를 천천히 다시 양봉으로 먹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시세를 맞춘다면 다시 한 12,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돌려낼 힘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면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을 위한 장비 중 증착 공정 장비에 속하는 증착 시스템, 증착원을 제작하는 회사예요. 뭐 OLED 쪽에서 본다라면은 저는 왜 괜찮냐? 또 LG 디스플레이가 대주주로 있잖아요, 이 회사에. 아무래도 앞으로 LG 디스플레이가 하나 또 밝힌 게 있어요. 차량용 전장 OLED를 앞으로 한 15에서 20%까지 매출 실적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만약에 실적을 대기업에서 올린다라고 봤을 때 중소기업이 되게 호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야스가 앞으로 LG 디스플레이 수주 물량을 받아서 더 추가적인 매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야스가 사실 중국 쪽과 또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중국.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수주 물량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전에 그런 시대로 되게 급등을 보였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국이 최근에 경기 침체나 이런 이야기로 좀 힘들긴 한데 앞으로 중국에서도 좀 풀려가는 이슈가 있다라면 야스도 그에 따른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면 야스에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자동차는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런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먼저 구상한 게 이제 벤츠였죠. 벤츠가 이 일체형을 여기까지 뺐죠. 내비게이션을.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있고 계기판이 있는 그런 차량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쪽까지도 OLED로 화면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면 앞으로 정말 야스에서 더 일을 하고 이 OLED 증착 장비를 통해서 많이 납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OLED 시장 규모 추이를 보면 20년부터 27년까지 이렇게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OLED 종목을 본다. 그런다라면은 꼭 한 종목 쪽은 넣어두시고 그거는 야스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고 앞으로 트레이딩 같이 이어가시려면 노란 톡방에 오셔서 같이 야스 한번 거래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주목해 보셔야 하는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서둘러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의 적중하는 무료 추천주들과 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도 준비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STO, 반도체, 로봇에 관련된 테마 이야기가 아주 친절하게 담겨 있으니까요. 요것도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단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두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1212입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요. 문자 들어가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한선호 3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신약 허가 기대감에 HLB 생명과학이 오늘의 스타킹에 올랐습니다. 또 미국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한다는 소식에 덕양산업도 함께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야스였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직 노란톡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전문가님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 주실 겁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